조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한 문제를 더 하겠습니다. 진주가 하나 골라주세요. 저번에 안 풀었던 문제. 그럼 623번으로 하나 해볼게. 터프 문제니까 잘 들어. 근데 터프 문제라고 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한 다음에 뭘 하나 더 해봐. 그냥 그 점만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점 구해서 뭐 해봐. 이런 터프가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623번 다시 문제 봐. 이거 하나로 봐야 돼. 1,5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3y 플러스 4는 0.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여기에 q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한 게 원래 목표인데 구해놓고 나서 이제 삼각형 OPQ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구하는 게 목표죠. 지금 이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그럼 몇 가지 따져야 돼? 두 가지. 뭐랑 뭐? 중점과 수직 관계.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다. 중점. 그럼 2분의 중점이니까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5. 요 점은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요 직선 위에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라. 그럼 2분의 a 더하기 1 빼기 3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5 플러스 4. 여기 성립하는 거죠. 2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이건 a 플러스 1 b 플러스 5 8. 여기도 2 잘 곱해. 여기만 곱하고 여기 안 곱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틀린 애들이 있었어. 나도 그랬어. 자, 잘 곱해서 꼼꼼히 2 곱하고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해서 쓰기 바람. 자, 그럼 정리할게요. a 마이너스 3b 이게 마이너스 15이고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6 0. 이렇게 식 하나를 중점 관계로 찾는다. 자, 두 번째 수직 관계를 사용할게요. 이 PQ를 연결한 직선과 주어진 대칭 기준 직선과는 수직 관계를 냅니다.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3분의 1이지. 그렇다면 얘랑 연결한 기울기는 얼마나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지. 그러니까 a 빼기 1분의 b 빼기 5. 이게 이제 기울기.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3는 b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항시키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8는 0. 이렇게 또 생겨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끝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해서 b를 죽여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하니까 9a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는 0이 되어서 요 식과 요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더해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니까 죽었고, 이거 더해주면 10a, 요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30. 따라서 a는 3이 되어야겠지. a는 3이 됩니다. 그럼 a가 3이니까 어디 쉬운 데다 쓰자. 일단 3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9 빼기 8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지. 이항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요 점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이제 1,5를 실제로 한번 찍어보면 여기쯤 되는 거고 원점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간 점은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넓이 구하면 돼. 너는 넓이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해? 높이 오고 밑으로 맞는데 이렇게 생겼어. 네가 실제로 넓이 구하고 싶은 거야. 넌 어떻게 구할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걸 말해보라는 거야. 진주 같은 뭘로 구하냐? 신발 공공식 외우고 있냐? 네. 그걸로 써서 구하는 것도 괜찮죠? 오케이. 넌 어떻게 높이를 어떻게 어디 높이가 어디 있어? 저점두 개. 이거? 정식 쓰는 이거 직선을 식 쓰고 요 길이 구하고 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그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근데 중학교 때처럼 해도 돼.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 요거 세 개 빼버리는 걸로 구했지. 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볼게. 여기 얼마야? 3.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서 삼각형 3개만 뺄게. 근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야. 여기는 6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이고.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니까 2분의 5. 여기 2, 6, 12 나누기 2니까 6. 여기 3, 1은 3 나누기니까 2분의 3. 그죠? 또 더하면 4니까 10. 이제 여기까지 쓰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신발끈 공식처럼 바로 사용해서 넣어도 되고 너처럼 하면 되는데 너처럼 하면 시간 좀 더 걸리는 게 직선도 구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야 되니까 편한 대로 하십니다. 신발끈 공식은 알고는 있니? 뭐 써주기나 해? 말로. 써줘? 세점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세점 좌표가 나왔을 때 세점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이걸로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 하고 점을 세로로 써. 요거 세로로 써. 세로로 써. 그리고 첫 번째 점만 한 번 더 써.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곱해가면서 쭉 더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플러스 1 빼기 반대편으로 곱한 게 마이너스 1. 굳이 쓰자면 2분의 1 절대값 씌워놓고 x1, y2 숫자 x2, y3 그 다음에 x3, y1만큼 이렇게 쓴 거에서 빼기 반대로 x2, y1 x3, y2 그 다음에 플러스 x1, y3 이 방향. 요거 숫자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럼 여기도 좌표 있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해볼게. 여기 좌표가 0, 0, 1, 5, 그 다음이 3, 마이너스 1이지. 요거 갖고 공식 써볼게. 2분의 1 쓰고 0, 0 쓰고 1, 5 쓰고 3, 마이너스 1 쓰고 0, 0 쓰고 이렇게. 그런 다음 2분의 1에 요렇게 곱하면 쓸게. 0, 마이너스 1, 0 빼기 요렇게 0, 15, 0 오케이? 그러면 이 계산은 마이너스 16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플러스 16이 돼서 곱하면 얼마? 8 이렇게 구하는 게 공식인 거야. 왜 이렇게 늦어 이 새끼야. 물론도 다 지나갔어. 자,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야매 하나 알려줄까? 아까 문제처럼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직선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운 좋게 기울기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게 대칭 기준 직선이 될 때는 아까처럼 중점과 수직 관계 쓰지 않고 바로 구하는 야매 방법이 있어요. 하나 얘기해 줄까? 예를 들면 618번 지난번에 풀었지? 안 풀었냐? 풀었지? A가 3,4이고 이 직선이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야. 이건 해당이 되는 거지. 그때의 대칭 이동한 점 좌표가 A, B다 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중점 또 수직관계 이걸로 구하면 되는데
혹시 답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 줄래? 몇 콤마 몇 됐니 이거?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네, 요거요. 요거를 바로 그냥 공식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줄게. 잘 들어. 가끔 사용돼. 객관식 나오거나 이러면 주관식 소수령이 아니라면 사용하면 돼요. 자, 먼저 얘를 가지고 요 x좌표를 구해볼게.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x는으로 고쳐. 이렇게. x는 고치면 뭐가 돼? 마이너스 y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점의 x좌표는 여기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를 더해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다가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를 더해.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y좌표를 찾고 싶으면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y좌표는 이쪽에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를 더하면 돼.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끝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기울기가 1짜리 또는 마이너스 1짜리는 이렇게 빨리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아까처럼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 y 계수가 서로 뒤바뀌는 관계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이걸 무슨 공식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야매로 시간 부족할 테니 혹시 재수 좋게 기울기 1짜리나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빨리 구해버려요. 헷갈리지 말고 얘가 구하고 싶은 x좌표고 이쪽이 원래 있었던 점의 y좌표야. 이게 구하고 싶은 점의 y좌표고 원래 있던 점의 x좌표니까 안 헷갈리면 됩니다. 자, 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 그걸 이용하면 622번 같은 문제가 622번 지난번 혹시 풀어주셨니? 네. 그때 자취 문제로 원래 풀어주는 게 정석이기도 하고 점 2개를 구하면서 내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직선이 기울기 1짜리 직선의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되겠지. 야매를 한번 활용해 볼게. 근데 그걸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기울기 1짜리나 마이너스 1짜리 운 좋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을 x 마이너스 y 빼기 2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직선이 하얀 거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 대칭 기준 직선을 노란 걸로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빨간 직선이 될 텐데 이 하얀 직선을 노란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나마 이런 식의 직선 얘를 구하고 싶은 게 되는 거야. 마치 상황이 얘가 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고 얘가 x 마이너스 y 빼기 2. 그럼 자취로 구하는 거 말고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빨간 직선을 구할 건데 원래 직선을 구하고 싶으면 점이 몇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죠? 2개만 있으면 구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걸 활용하면 일단 빨간 직선에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얘랑 교점이기도 하지.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좌표를 구해놓으라고.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빼면 되겠죠. 빼면 3y 빼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좌표가 3분의 2가 되는 거고 y가 3분의 2가 되면 3분의 6, 3분의 8이니까 x는 3분의 8이 되나요? 그래서 요점 좌표가 3분의 2, 3분의 8로 정해집니다. 3분의 8, 3분의 그럼 빨간 직선을 구하려면 나는 점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하얀 직선 중에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점을 찾아.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요 점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점을 하나 써볼 텐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우냐면 x나 y 중에 0 집어넣는 계산이 편해요. 그럼 y 대신 0 집어넣는 게 편하겠다. y 0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와? 4,0 그죠? x 4 나오니까 여기 4,0이란 말이야. 그럼 요점 좌표를 아까 기울기가
이 노란 직선이 1이나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을 빨리 구해버리면 답이 그냥 나온 거죠. 그럼 요 점좌표 빨리 구해버리면 요 식을 정리해서 x좌표부터 찾을게. x좌표를 찾고 싶으면 x눈으로 정리해라. 그럼 이항시키면 y 더하기 2가 되니까 결국은 x좌표는 y좌표에다가 2를 더한 2가 되겠고, 그 다음 y좌표 찾고 싶으면 y눈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y는 x-2가 되겠죠. 그러니까 y좌표는 x좌표에서 2를 빼면 되니까 2가 되어서 2,2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럼 빨간 직선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니까 기울기만 찾으시면 된다고. 기울기는 3분의 8 빼기 2 분의 3분의 2 빼기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3분의 8 빼기 3분의 6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빼기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그럼 요건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하고 2,2 가지고 직선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직선식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 근데 거기는 ax 플러스 by 빼기 6은 0 이렇게 놨으니까 얘를 다 좌변으로 이제 이항을 시켜서 2x 플러스 y 빼기 6은 0이라고 이렇게 보면 a와 b를 구할 수 있지. 괜찮지? 자, 그래서 대칭이동 관계 중에 직선 대칭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설명했고, 혹시 운이 좋아서 기울기 1짜리 또는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면 바로 구해서 답을 쓰고 다른 문제 풀어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유형 16과 17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동이 더 쉽다고 앞에 없다. 훨씬 쉽잖냐? 그죠? 이거 훨씬 쉬워요. 자, 이제 유형 16하고 17 남았는데 여기는 100% 출제니까 하는 말 잘 듣고, 내가 요 16, 17에 있는 문제 유형 중에 가장 기본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한 칠판 써줄 테니까 나중에 찍어 가시고 기본 설명부터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내가 이제 여기 나온 문제 중에 모의고사 문제 아주 어려운 거 빼고 나머지 기본 문제들 다 정리해 줄게. 자, 지금 해야 되는 거 제목은 뭐냐면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내용이야. 이걸 내가 스텝 1, 2, 3, 5로 나눠서 유형 정리해 줄 테니까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면 돼. 쉬운 것부터 한번 할게요. 스텝 1. 예제까지 풀 거니까 그냥 보면서 이해하면 돼. 스텝 1은 이런 문제가 있다 칩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5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5,2라고 하는 점이 있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점이 A이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길이와 BP 길이에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원리인지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자, 여기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 여기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대칭 이동해서 이제 이 점이 됐다고 치면 이게 대칭 이동이 됐다는 게 이게 수직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니까 길이 똑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는 도형, 즉 여기랑 여기의 중점인데 이게 수직 관계라는 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항상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해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구부러진 철사를 일렬로 쫙 피는 과정 정도로 상상을 해.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워. 그럼 내가 이걸 실제 문제로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찾겠습니다. 근데 대칭 이동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대칭 이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대칭 이동하는 기준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한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네가 A에서 바닥이 X축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탕 튕겨서 B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 다시요. 공이 바운딩 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대칭 이동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냐라는 그걸 문제를 읽고 공이 맞고 튕겨나오는 이 튕겨나오는 기준선 여기가 대칭 이동 기준선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반드시 들어있다는 뜻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들어있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도 좋아. 편한 걸 하나를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왜냐하면 대칭 맞고 튕겨나오는 게 X축이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그럼 이 점이 만약에 대칭 이동이 됐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점 좌표가 어떻게 되고? 5,-2가 되겠죠. 그럼 너네가 봐서 알겠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동일한 길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하는 건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A에서 X축을 지나서 B'이라는 점까지 가는 거지. 근데 그게 가장 짧게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냐? 이 점에서 여길 지나서 X축을 어딘가 지나서 이게 정해진 점이 아닌 거야. 지나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직선으로 빡 가면 되겠지. 이렇게. 즉 바운딩 되는 점이 여기가 되면 요 길이하고 여기는 동일한 거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 결국은 이 길이와 동일한 거지. 그게 이해되니? 따라서 이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끝난다. 그 얘기라고. 이게 기본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 최소값 구할 때 이렇게 구부러진 철사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쭉 핀다라는 개념처럼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할 수 있겠냐, 이게? 이게 Y축이야. 여기에 점이 있어. 여기가 4,6이래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 2,1이래요. 그런데 Y축 위에 있는 점 Q를 지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는 동안 이동한 거리의 최소를 구하래. 즉 AQ의 길이와 BQ의 길이를 더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보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어디를 맞고 튕겨나왔냐면 Y축을 맞고 튕겨나왔으니까 대칭 이동시킬 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라. 그런 얘기고. 그럼 둘 중에 편한 걸 하면 되니까 얘를 이게 뭐니까요? 얘를 할 때 그냥 똑같아 양쪽 다 상관없어.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점이 마이너스 2,1로 움직여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어디가 이 Q점이 어디가 되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동일한 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대신에 이거 더하기 이걸로 쓰겠다 길이를. 근데 최소 길이를 찾으라니까 결국은 이만큼 즉 Q점이 여기쯤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럴 때 최소 길이는 결국 A와 B'의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죠. 루트 36 플러스 25 루트 61 이렇게 계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근데 나는 선생님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1학년 때도 이걸 똑같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따르게 나는 한번 해봤어. 그냥 가르쳐줄까? 대칭 이동 안 시키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A에서 X축 한번 맞고 B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동일해.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X축 방향으로 움직인 총 길이와 Y축 방향으로 총 움직인 거리만 계산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A점이 B점까지 올 때 가로로 움직인 길이가 얼마니? 가로로 움직인 것만 체크해봐. 4칸 움직였지? 가로로 움직인 거 생각해봐.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가로로 움직인 것만 보라고. 그럼 4칸이죠? 위아래로 움직인 것만 한번 계산해볼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X축으로 한번 바운딩을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5에서 여기까지 바운딩 한 거니까 5칸 내려왔겠지. 그럼 이 점까지 가려면 위로 또 몇 칸 올라가야 돼? 2칸 더 가야 되니까 총 몇 칸? 7칸 움직인 거랑 똑같지. 그럼 이 길이가 최단 거리. 즉 이거 제곱한 게 되고요. 이거 제곱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들 봐. 좌우로 움직인 거리는 X4니까 왼쪽으로 4칸 갔다가 오른쪽 2칸 왔으니까 6칸 간 거고, 위아래는 6에서부터 1까지 그냥 내려온 거밖에 없으니까 5칸. 그럼 6의 제곱 36은 이거고 5의 제곱 20은 이걸 테니까 끝난 거죠. 이해는 됐어? 자, 그럼 스텝 2로 가볼게. 섞어볼게요, 이거 두 개. 여기에 2,5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5,1이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A점이고 B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A점에서 B점 가는데 Y축에 한번 들렀다가 X축에 한번 들렀다가 그 다음에 B까지 온 거야. 그래서 X축의 점은 P라고 하고 여기 Q라고 했을 때 AQ의 길이 플러스 PQ의 길이 플러스 BP의 길이까지, 그러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죠. 그거의 최소값을 찾아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걸 갖다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펴서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다. 아까 말한 대칭 기준으로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Y축 한번 튕겨 나왔으니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었을 거고, 또 X축도 한번 많고 튕겨 나왔으니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는 거다.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는 동안에는 Y축 맞고 튕겨 나왔으니까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동일할 테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B까지 가는 동안에 또 X축을 한번 맞고 튕겨 나왔으니까 요 점을 X축 대칭 이동시키라고. 그러면 5,-1이 되겠죠. 그럼 어디든 간에 혹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할 테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만큼의 최소값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A'에서 출발해서 Y축 한번 들리고 X축 한번 들려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최단 거리지. 그럼 저쪽 A'이라는 점에서 B'이라는 점까지 직선으로 쫙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직선 그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Q점이 되고 여기가 P점이 되면 가장 짧은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인 거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루트 마이너스 2 빼기 5니까 49 플러스 5 빼기 1이니까 36 이렇게 돼서 루트 85가 가장 짧은 길이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게 최소가 되는 거지. 돼요? 대칭 기준을 알면 이동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냥 설명한 대로 그 움직이는 이동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요렇게 움직이는 동안 좌우로 움직인 것만 계산해 볼게. X좌표가 2니까 2칸 일로 왔어. 그랬다가 5칸을 왔죠. 그럼 총 7칸을 움직이는 거죠. 가로로 7칸. 세로로는 여기에서 5야, Y좌표야. Y값만 보면 되죠. 아래로 5칸 내려왔다가 위로 1칸 올라갔으니까 총 6칸을 움직이는 거죠. 49랑 36은 여기 들어있는 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대칭 이동 없어도 되죠? 자, 이거가 이제 여기 정도가 이제 처음에 시험에 학교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요게 이제 되겠고, 요 두 개 섞어놓은 거니까. 스텝 3 갈게. 스텝 3는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 내가 다 안 찾아봤는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저기 이제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해서 말만 바꾸는데 여기에 당구대라고 하자. 당구 쳐봤냐? 한 번도? 넌? 한 번 쳐봤고? 진주? 없었어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당구대에서 공이 여기 있었는데 탁 쳐가지고 여기 벽 한번 맞고 여기 튕기고 튕겨서 포켓볼처럼 이거로 들어가 버렸다. 그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공이 움직이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를 좌표를 내는 거야. 그리고 한 칸이 1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 좌표가 4,1에서 출발한 거죠. 아까처럼 튕겨나오는 자리마다 대칭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맞고 튕겨나왔으니까 얘를 이거 X축에서 대칭이동 해야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4, 마이너스를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펴졌습니다. 또 여기 맞고 튕겨나왔으니까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4부터 6까지가 두 칸이니까 두 칸을 또 더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X좌표가 8이 되겠고 Y좌표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또 요 선이 얘를 맞고 한번 튕겨 나왔으니까 이 선, Y는 4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X좌표는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8이 되는 거고, 그지? Y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4까지가 몇 칸이야? 5칸이니까 4에서 다시 5번 더 갔을 거 아니야?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건 직선으로 간 거니까 결국 0,0과 8,9 이 두 점을 연결한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어서 루트 81 플러스 64 플러스 81 루트 145가 되겠죠. 그죠? 그 대칭이동이 여러 번 있어도 마찬가지야. 기준만 잘 알면 되지. 그러면 아까 했듯이 그냥 칸수 한번 세볼까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 좌우로 움직인 건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1이 간 거니까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2칸 왔다가 왼쪽으로 6칸 갔으니까 몇 칸 간 거야? 8칸. 자, 위아래로 움직인 거예요. 아래로 한 칸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또 튕겨야 되니까 위로 4칸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까지 와야 되니까 다시 4칸 또 내려와야 되죠. 한 칸 내려왔다가 4칸 갔다 4칸 가니까 9칸이죠. 그 뜻이지. 자, 뭐 서술형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 정도 축대칭 같은 경우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두시면 돼. 일단 여기까지 하나 찍어놔. 지울게. 자, 스텝 4. 스텝 4부터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니까 잘 들으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실생활 응용 문제라고 해서 이 직선 같은 도형을 도로나 강물 뭐 이런 걸로 바꿔서 내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를 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에 그 길이 하나 있고 도로가 하나 있고 이 도로와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또 다른 도로가 하나 있다. 그럴 때 이 도로 두 개의 교차점에서 오른쪽으로 3km 지점이고 위로 2km 지점에 우리 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나중에 니네가 실제 풀 때는 이 거리만 주어지면 3,2 그리고 얘가 축 얘가 축 이렇게 읽어달라는 얘기야. 실생활에서.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A 우리 집에서 이쪽 도로로 갔다가 이쪽 도로까지 한번 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산책 코스를 만들려고 해. 그때 가장 짧은 산책 코스 길이가 얼마일까요? 즉 저 삼각형 둘레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일 짧은 길이로.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좌표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이 선을 뭘로 읽으면 되는 거야?
x축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45도 직선처럼 생각한 이 도로를 식으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얼마죠? 45도. 기울기 1이지. 그러니까 얘를 원점 지나는 기울기의 직선이니까 y는 x라는 직선으로 읽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아까 내가 x축 맞고 y축 맞고 나오는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관계처럼 보여줬어. 얘는 여기가 선생님 머리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어깨가 얘고 팔꿈치가 이쪽 팔꿈치가 얘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피고 삼각형을 이렇게 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펴주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맞고 튕겨나오는 기준점이 하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튕겨나오는 점이, 그러니까 요 점이 이쪽으로 와서 3,-2가 되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해야 돼. 그럼 외워놨지. 대칭 이동은 어디로 가죠? 얘가 2,3으로 가겠지?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어차피 이 길이 똑같은 거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짧게 올려면 역시 직선으로 막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니까 여기 점을 통과하고 이 지점을 통과해서 요렇게 돌아오는 길이 가장 짧은 길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저 점 2,3하고 요 점 3,-2 사이의 거리만 루트 루트 26km, 그죠? 한 4km 정도 넘네요. 5km가 조금 넘네요. 그 정도 산책로가 가장 짧은 코스로 오게 되는 길이죠. 요게 스텝 4야. 그러니까 아까 x축이나 y축 말고 이제 y는 x란 직선 같은 게 끼어들어가는 문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응용된 문제. 역시 기준은 맞고 튕겨나온다 개념만 잘 이해하면 대칭이동 기준선이 정해지지.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야. 그 다음 스텝 5는 시험 문제 잘 나진 않는데 혹시나 해서 하나 알려줄게. 예전 문제인데 여기에 부채꼴이 하나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이 있다. 이때 이 원주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이쪽 벽에 한번 오고 이쪽 벽에 한번 들려서 다시 돌아오는 PQR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예전에 났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내고 있어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철진한 문제라. 자, 풀이 해줄게. 부채꼴이 원의 일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니? 그러니까 얘가 부채꼴인데 얘를 연장을 하면 원 모양의 일부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대칭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벽 맞고 튕겨나오고 벽 맞고 튕겨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원을 봤을 때 이런 현이 하나 있다고 치면 중심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원주상에 있는 어떤 점을 이 반지름선,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반대편 원주 위에 있는 점으로 꼭 가게 된다. 이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쪽에 있는 원주상에 있는 어떤 점이 되어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쪽 원주상에 있는 이 점으로 대칭 이동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삼각형 둘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 P점이 어느 위치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잘 생각해봐. 여기가 A 각도라고 합시다. 이 각도가 B예요. A하고 B 더하면 몇 도? 60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각도 A가 되겠죠. 또 이 선분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는 B가 되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이 들어있는 이 부채꼴에 해당되는 것에서 연장된 여기 바깥에 2A하고 2B가 각도죠. 그럼 전체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가 돼. 특수각을 주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120도인 삼각형이 되고
내가 알고 싶은 최단 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얘가 최단 거리가 돼. 빨간 길이 구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쉬워졌죠.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120도인데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 30도가 되고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니까 요 길이가 5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5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단 거리는 10 루트 3으로 결정되는 문제. 풀어본 사람은 쉽다고 느끼는데 처음에 부채꼴만 딱 나와 있으면 이렇게 연장해서 대칭 이동할 생각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우린 그래도 이 선에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고 튕겨나오는 자리 개념으로. 됐죠? 요게 이제 16과 17에 있는 거의 다 모든 문제를 한 거고 나머지는 다 했던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626번 같은 거 봐도 다 해본 문제들이고 내가 시험에 나왔던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633번 발표를 해도 요거까지 캡처. 나머지는 우리 기출교재에서 나온 문제들 하나씩 하면 됩니다. 한 문제만 내가 풀어주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조용히 이동을 마무리할게. 633번이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자, 633번 봐봐. 지금 중심이 6,-3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반지름 길이가 6,-3이고 반지름 2니까 요만한 원이 있겠죠. 그리고 y축 위에 0,-5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x축에 한번 갔다가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그건 기억나?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제일 가까운 곳과 먼 곳 어떻게 찾아? 거리의 최대 최소. 중심을 활용해서 한다고 배웠지. 여기가 제일 가까운 쪽이고 이게 제일 먼 거죠?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원 위의 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튕겨나온 게 X축 맞고 튕겨나왔지. 그럼 대칭 이동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야지. 즉 이거를 X축의 대칭 이동은 어디로 가겠니? 0,5로 가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점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와 똑같으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딱 연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 이만큼을 빼주면 바로 요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해보면 36에 81 더해서 요거 36 그 다음에 여기 8, 64 여기에서 반지름 2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빼기 2 8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대칭 이동 기준 같은 걸 잘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됐어?